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병옥 군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병옥입니다. 예, 오늘 원남면 토크 콘서트에 많은 분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원남면민 여러분, 오늘 토크 콘서트가 원남면 발전을 위해서 서로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원남면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명절 며칠 남지 않았는데 설명절 연휴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성군위의 서효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효석 의원입니다. 네, 행복이 시작되는 원남면 주민분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오늘 건강 콘서트를 통해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 군정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협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노인의 원남면군의 분회장 최원규, 기하께서는 평소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헌신하며 음정 발전에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음성군수 조병옥 축하드립니다. 표창패 원남면 생활개선의 회원 유정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음성군수 조병옥 축하드립니다. 네, 후원 촬영하겠습니다. 끝나가로 준비하신 분은 원남면민 여러분께서 많이 자리를 비워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군정 보고를 드릴 건데 우선은 지난 3년 반의 성과 그리고 지난해 10대 뉴스 역점 취재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상으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혹시 이따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남면에 진행되는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PPT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음성 군정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간단히 이제 요약을 하면 저희 음성군이 지난 24년에도 인구가 조금 늘었고 또 25년도에는 약 3,000명 정도가 늘어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 증가를 기록을 했고 특히 전국에 군 단위가 82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전남 신안군이 어딘지 아시는 분 많이 계시죠? 거기 햇빛소들 마을로 유명한 데인데 거기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은 인구수 증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인당 GRDP라든가 또 고용지표에서 ILO 기준, OECD 기준,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 청년 고용률 이 네 가지 지표 모두가 우리 음성군이 11개 시군 중에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지역활동 인구는 전국의 82개 군 중에서 가장 많은 12만 명을 약 12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청년도 1등급을 달성을 했는데 저희가 4년 연속 청년도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충북이 5등급을 받아서 충청북도와 고종을 치른 적이 있는데 저희는 4년 연속 상위 등급이 2등급을 받아서 화면에서도 보셨듯이 다산 농민대상을 수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청년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청년도 등급이 안 나오면 다산 농민대상을 수상할 수 없는데 이걸 또 수상을 하고 났더니 지난해 말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년도 발표를 했는데 우리 음성군이 유일하게 충청권 시도 시군구를 전부 합치면 35개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음성은 한 군데만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1등급은 정말 받기가 어려운 건데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만족도가 잘 안 나와서 되게 이 청년도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음성군을 방문했던
민원인 명단을 국민권익위원회를 보내면 거기에서 임의로 차출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했을 때 친절했었느냐, 혹시 금품이나 향응 요구를 받지 않았느냐, 금품을 제공했느냐, 제공했으면 얼마를 했느냐, 이런 거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1등급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저희 음성군정은 우리 900여 공직자는 물론이고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원남 면민, 음성군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개선할 점도 많고 그렇지만 일단은 그래도 지역이 어느 시군보다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같이 함께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원남면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12개 꼭지 정도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원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인데 이것은 음성, 소위, 원남이 하나로 합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음성읍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을 다시 짓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이제 원남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행정복지센터인데요. 행정복지센터 앞에 여기 지금 조그만 그 생활체육관 허름한 건물이 있는데 이걸 다 철거를 하고 여기에다가 시니어 센터를 짓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약 40억 원인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설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비는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해 우리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기본 농촌 협약을 금년에 체결하고 기본 계획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사 착공은 조금 시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여러분 관심 많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은 약 11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공공 임대주택 30호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이제 임대주택이 30호가 들어가게 되고 1순위로 청년들이 입주가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해 11월에 착공이 돼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이제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고 아마 2월 한 말쯤 되면 2월 한 25일 이때쯤 되면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가 돼서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준공은 26년 말인데 제가 보기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우리가 좀 지연되고 있어서 아마 27년 상반기 돼야지 입주까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소규모 체육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고 공사비는 한 4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규격은 농구장 규격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가 이제 하천변이라 지하 기계 시실 같은 걸 파다 보니까 물이 많이 나와서 지금 요거보다는 공사가 공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가 끝나면 다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준공 목표인데 이것도 물이 많이 나서 공법을 변경해야 돼서 더 사업비도 더 투자가 돼야 돼서 한 2, 3개월 정도는 좀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남 체험형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여기 지금 데크길은 다 완성이 됐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사랑의 보도교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여기에는 보라보라 파크 그 다음에 여기는 은하수 놀이터 이렇게 4개 사업이 지금 착공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금년 말 준공 목표인데 이것도 좀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지 전체가 준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선 구안리 자연재해 위험지구 상습 가봉지구 개선 사업인데요. 전체가 40억 원이고 관정 4개, 물탱크, 송수관만 2.6km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이면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되고 4월 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 말까지 준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되면 이제 감흥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아시는 야동 저수지, 여기에 저희 당이 누수가 되고 서통 북통이 지금 불량해서 잘못하면 붕괴 위험이 있어가지고 자연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14억 원이고 실시 설계를 2024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중에 착공을 해서 27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촌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입니다. 이것은 조촌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전체가 99억 원 정도 투자가 되고 교량 길이가 약 200m에 7m, 폭은 7m 정도 되는 겁니다. 실시 설계는 마무리가 됐고요. 실시 설계가 끝나고 나서 사전 설계 심의를 충북도에 지금 신청을 해놔서 6월 말까지 사전 설계 심의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이제 입찰 과정을 거쳐서 10월 중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구 다리를 이것을 보도교로 사람만 다니는 인도교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보수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일단 철거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대신에 이제 다리에 보도 인도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둘레길이나 걷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마제 터널인데요. 이제 소방병원이 여러분 아까도 방송 군정보고에도 나왔지만 지난해 12월 29일 날 개설을 해서 운영이 시작이 됐습니다. 진료가. 그래서 현재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이렇게 5개 진료 과목을 가지고 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2월은 소방 공무원만 운영을 할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개 진료 과목이 다 개설이 되게 돼 있고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응급실도 운영을 하게 돼서 앞으로 응급 환자가 생기면은 무조건 이제 다른 데로 갈 생각하지 말고 소방병원에 빨리만 가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제 터널은 원남에서 거든요.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고 사업비도 다 지방도라 충청북도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남에서 맹동을 거쳐서 대소 거쳐서 이 삼성까지 가는 도로가 다 지방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충청북도 도로 건설 관리계획 이게 5년마다 수립을 하는데 여기에 저희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음성구는 지방도가 너무 많아서 지금 여러 개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타당성 조사 그 용역을 이거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25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나온 것을 기점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 원래는 금년 상반기에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확정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6개월 정도 늦어져서 하반기에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이상정 위원님도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어서 저는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성박물관 관리입니다. 저희가 24년 11월에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는 문제가 통과가 됐고 행안부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심사를 했는데 도비 지원 계획이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심사 통과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도비
확보 계획을 저희가 만들어서 또 신청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설계를 거쳐서 27년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구안리는 이 사업이 이제 끝났고요. 주거 1, 2가 27년까지 마을회관 같은 공동 이용 시설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군비 100% 사업이고 한 마을에 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이장님들도 계시고 많이 계실 건데 이 공모 사업은 도전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평가를 거쳐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1년에 3개 마을씩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마을에서는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상대로 행복한 음성 만들기 사업인데 아직 이게 마을마다 1억 원 이내에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이었었고 민서팔기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마을이 있는데 금년 내로 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음성형 햇빛소득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보면은 운영비가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보충을 해줄까 이걸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한 결과 마을 태양광을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경로당 운영비에 보태 쓰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햇빛 소득 마을 사업을 추진을 했고 현재 읍면별로 한 군데씩 예산이 서서 시범 조성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남도 아마 신청을 받았을 거고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한 군데씩 시범 사업으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약 40kW 정도를 설치할 거고요. 그럼 한 달에 3, 4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연위로 보면 한 400만 원대에 물론 이제 태양광이기 때문에 이 소득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 계속 잘 나면은 소득이 좀 늘어날 거고 만약에 여름같이 비가 계속 온다 그러면 태양광이기 때문에 발전을 못하니까 소득이 좀 줄어들고 그럴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400만 원 내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상반기 할 거고요. 그래서 문제점 같은 것을 다 개선을 하고 나면은 하반기부터 이제 전 마을로 확대해서 한 3년에 걸쳐서 실시하고 이렇게 안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같이 우리 원남면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뭐 지연되는 것도 있고 정상적으로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다 확정이 돼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지연돼도 큰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모든 사업이 착공하는 데까지가 힘든 거고요. 착공하고 나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원남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우리 이상정 의원을 비롯해서 박흥식 부의장님 또 안혜석 의원님 소유석 의원님 우리 의회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도움이나 또 특히 이런 사업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실 이무선 국회의원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선부장은 우리 원남면 현안 및 발전 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군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민공감 토크 콘서트 2부 진행을 맡은 연장 양진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원남 연민 약 한 200여 분과 함께하는데요. 각계각층에서 다양하신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하시죠. 각계각층에서 다양하신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원남면에서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기간 사회단체장님들은 물론 우리 강마을 이장님들 그리고 정로회장님 총무님들까지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멀리 타지에서 애양심으로 가득하신 우리 박종천 회장님을 비롯한 제청 면민원 여러분들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연초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작지만 강한 원남 행복이 시작되는 원남면의 국민공감 콘서트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성 국민의 꿈과 희망 그리고 목표는 뭐니 뭐니 해도 2030 음성시 건설을 통해 우리 음성 국민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희망, 꿈을 위해 한 걸음에 원남면을 방문해 주신 조병호 군수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우리 원남 연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인사 말씀을 지금까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는 우리 원남면 발전을 위한 이런 날이기 때문에 원남면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이라든가 또 원남면 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 이런 거 위주로 좀 이렇게 질문이나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 개인적인 민원, 개인 민원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민원은 혹시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또 아니면은 우리 원남면 직원 여러분 또 여기 우리 보면 식과장님들 많이 와주신데 식과장님들도 좋고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다 민원에 대해서 안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개인적인 민원보다는 오늘은 원남면 발전을 위한 공통 현안 사업 위주로다가 현안 사업 위주로 이렇게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와 당부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토크 콘서트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1부는 한 30분 정도, 그리고 2부는 1시간 정도 진행돼서 4시 30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1부에서는 앞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군정 주요 성과나 우리 원남면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 우리 자유로운 주제로 교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2부 시간에 교수님께 개인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은 2부 때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한정된 시간이니만큼 한 분당 한 가지씩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소소한 민원이나 우리 수건사업 작은 것들은 차후에 우리 면에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은 아주 굵직굵직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당부드리겠지만 한 분당 한 가지씩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분들은 손을 들고 자기소개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반정 회장님께서 먼저 들으셨을 거예요. 반정 회장님 마이크 좀. 네, 이장겸 회장 반장입니다. 네, 교수님 오신다 해서 머리도 깎고요. 넥타이도 잘 보이다가. 먼저 아까 교수님께서 그 화면을 통해서 설명으로 큰 정책이나 큰 사업은 다 말씀을 하셨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 뒤에 보면 그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있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수님하고 그리고 국장님, 실과장님들, 우리 의원들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그 우리 위원장님 하셨던 안은숙 국장님, 또 현열 과장님 참석하셨는데 오랜만에 위원장님 하셨는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수님을 칭찬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고요. 제가 뒤에 붙여보면 우리 그 진짜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몇 가지 있어서 간단히 좀 이렇게 좀 소개 좀 드리고서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차를 끌고 다녀서 잘 피부에 느끼지 못하는데 그 어린아이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전 국민 모두가 그 시내버스를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여성 바우처 카드 우리 원남면뿐이 아니고 전체가 그 72세가 전국적인 대회였는데 우리 군수님의 그 제안 또 여기 계신 우리 셰프진들에 의해서 그 음성군뿐이 아니고 충청북도만 여성 바우처 카드가 72세에서 75세까지 이렇게 시험되어 가지고 이거 얼마나 좋은 정책인지 모릅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다른 도는 72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만 우리 군수님으로 인해서 72세에서 5세까지 상향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지금 지난달에 설치를 다 했는데 그리고 원남면 양신의 위원장님, 권만상 부위원장님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해주셔서 군에서 받아들여져가지고 각 경로당마다 응급할 때 쓸 수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 있죠. 그 경로당에 다 설치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긴할 때 숙지 잘 하셔가지고 진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사업을 우리 원남면만 설치했습니다. 그거 비밀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밤에 자다 보면 어느데 아픈데 진통제가 없어가지고 애로사항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음성에 있는 광대약국에서 연중 설 추석만 빼고 363일을 밤 12시까지 처방전 또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진짜 우리 피부에 닿는 이런 정책들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여기 군수님이나 여기 국장님, 시과장님들, 의원님들 진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데 진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여기 화면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산 목민대상 대통령상 수상하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야 했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제일 먼저 다른 지역 가보면 우리 농촌 소득이 많지 않은데 우리 원남면민들은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려면은 4,000원, 5,000원 주고 먹어야 되는데 다른 면에 면사무소 이렇게 가보면 무슨 센터에 가지고 커피 한 잔에 2,500원, 2,000원 이렇게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주민자치센터 처음에 만들 때 여기 아까 군수님 위쪽 땅 수혜할 때 거기가 북카페라고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제약에 의해서 카페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 읍사무소 똑같은 사업으로 커피를 지금 팔고 국수까지 팔고 그러는데 원남면은 왜 그게 안 된다고 하는지 좀 검토하셔가지고 좀 시설을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설명하신 해피 소득마을 사업을 설명하셨는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을에 돈 없어가지고 어디가 가끔 분담금도 못 내고 그러는데 연 4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소득이 될 수 있게끔 사업해 주시는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8천만 원을 보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중에 10% 800만 원을 자부담하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기왕 주시는 거 800만 원 빼고 8천만 원 전액 좀 보조해 주셔가지고 어느 마을이고 좀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은 받아주려 주시겠을까요? 네, 그리고 사업하다 보면 태양광 사업이 어떤 기정에 의해서 제약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이 사업만큼은 좀 어떤 제약을 좀 완화시켜가지고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차당 없애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남면 저수지 지금 개발 사업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도에도 이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저수지에는 딩크 해놓고 공원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가까운 용산리 또 맹동의 치유수련 쪽으로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해놨는데 우리 원남면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은 자연스럽게 딩크만 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해가지고 손님이 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먹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 좀 이렇게 좀 보충을 하셔가지고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해서 좀 좋겠고요. 그리고 북단으로 좀 양지 쪽으로 어디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지금 도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시설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그 도로가 안 돼가지고 그런 거 설치가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 포장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인도를 도로로 좀 가정을 해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어서 그 원남면 그 지축에도 좀 이렇게 각종 사업이 개설돼가지고 좀 우리도 산림욕장이나 뭐 이렇게 휴양시설 같은 것 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감사합니다. 강대현 의장님, 회장님이 이제 아무래도 면접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건의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저 어떻게 현수막 있는 건 뭐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음성군이 한 거고 특히 그 심장 자동 충격기 같은 경우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심의에 의해서 선정돼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저런 내용들이 다 저도 여기서 다시 한번 느끼는데 역시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가 중요하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내용이 다 그런 건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저희 군에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 밑에 북카페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금암 행정복지센터 가면은 그쪽에 커피숍이 있거든요. 들어가면서 오른쪽 입구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향기 담은 카페라고 해서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한 거고 매일 2명씩 아마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만든 건데 이게 여기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좀 외지지 않고 시내하고 가까운데 만약에 이런 향기 담은 카페나 시니어 클럽에서 카페를 운영하게 되면은 기존 카페가 이제 뭐 장사가 쉽게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피해를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저희가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여기 그 원남에 카페가 없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시니어 클럽에서 먼저 시장 조사하고 하겠다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한번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태양광 10% 없애달라고 했는데 이제 제 생각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또 너무 부담이 없으면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일정 부분 10%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거고 또 이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 800만 원이면 2년이면 빠지는 거 아니냐고. 왜 2년에 한 4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기니까 한 2년이면 빠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자부담금을 없애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이런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수입이 생기면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세금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 생각은 지금 면세를 받으려면 세금을 안 내고 면세를 받으려면 마을 협동조합을 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할 때 이 자부담 문제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뭐 마을의 의견들은 없애달라고 그럴 거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 재정 부담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남 저수지의 먹거리 즐길거리인데 맞습니다. 아무리 시설을 잘해놔도 거기에 먹거리나 즐길거리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안 오죠. 특히 먹거리가 중요한데 이제 여기는 그 먹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못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인근 주변은 그러면 조금 더 떨어진 곳이라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거가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일단 거기에 데크나 지금 이 공원을 다시 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1단계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거라고 보고 그럼 2단계로 이제 먹거리나 그 주변 개발을 같이 해서 이걸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당장 뭐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어렵고 좀 장기 과제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게 1단계로 마무리가 되면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오시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가장 지금 문제가 이제 먹거리 같습니다. 먹을 데가 없어서 어디로 이게 이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2단계 사업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과정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담당이 없는 마을은 강도에 지적을 해주시고 동의 안 되면 뭐 2년 건 3년 뭐 문제가 있는데 그 동안 보려면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이장들 의견도 좀 수렴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또 의견 수렴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또 대안을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대 진짜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짜 한 가지씩만 기대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오늘 대화에 참여해야 되니까 한 가지씩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노인 회장님 제일 먼저 들으셨어요. 네. 저는 원하면 노인회장 최원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병옥 군수님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군정에도 바쁘신데 우리 콘서트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설명에서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준비한 질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분해 경로당 신축에 관한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78만 8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중 원단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으로 40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노인 관련 시설이 원남면 분해 경로당 신축에 포함되어 계획 중이신지 상세한 추진 일정과 향후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최원구 회장님의 이게 현안 사업입니다. 현안 사업. 어떻게 보면 수건 사업이죠. 지금 이제 178억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예를 들면 원남면은 원남면 거만 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번역으로 엮어서 지금 농촌 협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성 소위 원남이 세 군데가 농촌 협약에 의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고 거기에서 이제 중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성 의료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초생활 거점 지역. 그러니까 소위 하고 원남은 기초생활 거점 지역으로 된 거죠. 그래서 기초생활 거점 지역은 사업비 투자액이 상한액이 40억입니다. 40억이 두 군데 소위하고 원남은 배정이 된 거고 원남은 소위는 이제 기초생활 거점 센터를 짓기로 돼 있고 대장초등학교 부지에다가 원남은 지금 행정복지센터 앞에 우리 노인의 분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노인 복지시설을 짓는 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추진 일정이 조금 깁니다. 왜냐하면 세 군데 거를 한 번에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음성읍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을 철거를 하고 그 뒤에 보면 그 수영장이 있거든요. 그 수영장도 철거를 하고 그 부지 내에
복합문화센터를 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원남이나 소위는 설계나 이런 게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그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데 음성읍계 많이 걸려서 세 개를 한 번에 다 승인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 있어서 지연이 좀 될 것 같고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업은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이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회장님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당겨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용시장님 세 번째 들렸는데. 안녕하십니까. 마소리기 고영식입니다. 오늘 좀 약간 심각한 민감한 문제를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음성군의 중요한 중대 화재 사고들 또 가스 유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성 국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은 안전한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원남 산업단지에 관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제 종소리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원남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근 지역 주민들을 원남면 사무소로 대피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저희 동네 모든 주민들이 대피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는 군수님이나 관련 공무원분들한테 여쭙고 싶은 게 원남 산업단지 내에 얼마나 많은 그런 화재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근 지역 주민들한테 유해를 가할 수 있는 업체 수가 얼마나 되고 또한 행정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화재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행정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더 중요한 거는 원남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배출 문제입니다. 최근에 원남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 업체의 대명사는 광메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광메탈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1차 가공된 거를 가지고 와서 생산하다 폐기물, 즉 공정온이나 폐기 온이를 갖다가 사용해서 원료로 사용해서 쓰는 걸로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드리면 원남 산업단지를 지나가다 보면 악취가 많이 나고 인근 옆에 있는 식품 회사에서도 상당한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쪽 지역에서 연기가 나고 수증기가 올라오고 냄새가 나면 정말 가슴이 터지고 우라가 터집니다. 이장님 쪽이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질문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향후에 어차피 법적으로 허가가 났다면 향후는 어떻게 관리해서 그 폐기물을 나오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거에 방안이 있을 겁니다. 과연 음성관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하실 건지 한 예로 지역 주민 대표들과 인근 지역 주민 대표들과 같이 공동으로 정기적이나 부정기적으로 점검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업체에서 설치된 계측 시스템 말고 주변에다가 더 많은 계측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음성군에서 설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언제나 접근해서 볼 수 있는지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 행정을 좀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연초에 우리 원남산단에서
1월 1일 날 화재가 발생이 돼서 그때 저도 뭐 현장에 바로 나와가지고 제가 한 거의 4시 반인가 그때까지 주물이 다 진화되고 잔불 정리할 때쯤 들어갔는데 그때 저도 뭐 내와서 우리 주민들 손수 대피시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 회사가 화학물질을 다루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 차원에서 혹시라도 지난번에 대소화학사고가 났을 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민 피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 조치로다가 대피를 시켰는데 마침 그래도 주민들께서 다 잘 응해 주셔가지고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냉동에서 대형 화재가 기업에서 발생이 됐는데 아쉽게도 2명이 실종이 됐고 그 중에 한 분은 찾았고 한 분은 현재까지도 오늘도 지금 수색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 있고 또 그 사이에 또 그 맹동 그러니까 리노 삼봉산단에 거기서 또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은 공장에서 한 게 아니고 차량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원에서 수산화 나트륨,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양잿물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싣고 왔는데 12개의 통을 싣고 왔는데 그 중에 한 통이 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 안에서 가스가 발생이 된 거고 컨테이너 차량에서 그리고 그걸 내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피가 부풀어 있어서 이상하다고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다행히 문을 확 열었으면은 아마 가스가 일시에 누출이 돼서 좀 피해가 있었을 건데 다행히 그 운전기사가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 소방이 출동을 해서 온도를 내리고 순차적으로 개방을 해서 다 안전하게 처리를 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우리 공장에서 또 사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사실은 차량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뭐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다행인 것은 고속도로 같은 데서 그게 사고가 터지질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는 음성군이 기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저희가 평소에도 많은 관심 갖고 지도 단속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대소 화학사고 난 이후에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차량이 그 가스가 누출된 그 회사도 저희 음성군하고 원주 환경청하고 대소 화학사고 이후에 점검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내부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곳으로 이렇게 된 회사인데 거기에 저 차량이 거기 와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환경오염 배출업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 단속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민원이나 이런 거 제기가 되면은 저희가 불시 단속도 하고 야간 단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건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와 일정을 조율해서 불시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측정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광메탈 관련해서는 이 광메탈이 2017년도에 저희가 입주계약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입주계약 승인 날 때 그 상태로 계속 지금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광메탈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정 폐기물이 있고 비지정 폐기물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5니가 지정 폐기물이고 나머지는 비지정 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혼합을 해서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혼합을 해서. 그런데 그 지정 폐기물 쉽게 얘기하면 5니의 양을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이쪽 비지정 폐기물 그 양은 줄여서 총량은 맞춰가지고 원주 환경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지정 폐기물 양을 많이 높여서 원주청에다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 구청도 모르게 제출을 한 거예요, 회사에서. 전혀 저희도 몰랐던 건데 나중에 우리 음성 군의로 광배탈에서 이런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법적으로 검토를 해다가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그 보고를 받고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허가를 내주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원남면 주민들 의견 수렴을 반드시 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했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원남면 환경지킴이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와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이렇게 나눈 결과 반대한다는 의견을 줘서 그 의견을 원주 환경청에 저희가 반대하는 거로 제출을 한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도 반대를 한다. 이렇게 낸 거예요. 그렇게 내고 나서 그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이게 양을 늘리지 않고 그럼 어떻게 뭐 조정을 해서 좀 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논의도 좀 주민들하고 했었고, 이렇게 돼서 총량은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두 가지를 비율만 조금 조정해서 허가가 났나요? 네네. 허가가 났습니다. 전 허가 난 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광메탈 가보셨지만은 저도 거기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한테 이렇게 뭐 적발되거나 또 악취나 이런 게 나서 저희가 측정했을 때 우리가 적발하거나 그런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금이라도 만약에 잘못되면 저희는 언제든지 행정처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이장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건 하고,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합동단속할 수 있는 것은 불시라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원남은 우리 다른 지역과 틀려서 환경지킴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단체와도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런 환경 문제, 오폐수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점검을 합니다. 또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개선 명령이라든가 시정 명령 내리고, 그래도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은 저희가 좀 고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후속 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업을 유치를 안 하면은 또 일자리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데, 다만 최근에는 저희 음성군이 가급적이면은 개별 입지 기업 유치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입지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여건을 아주 꼼꼼히 따져서 인허가 과정을 해주고 있고, 특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기존 공장이 있으면 반드시 기존 공장을 가서 한번 살펴보고 그 주변 지역에 사는 일반 주민들 이야기를 듣도록 지금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소송을 할지언정 법적으로 되더라도 일단 불허가 처분하고 뭐 소송까지 가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이장님이 걱정하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고 저희가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충분한. 네, 내 뒤에 계신 분 마이크 좀. 내 뒤에 계신 분 마이크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기 주공 1구에 사는 김태길입니다. 괜히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제가 그 성당에 연령회라고 일을 보고 있는데 항상 안타까운 게 이 화장장이 지금 혐오 시설로 돼 있어서 청주나 충주 다 선골사기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 인식돼서 다 죽으면 우리 여기 다 죽으면 거기 가면 삶과 죽임 같이 있는 건데 이 혐오 시설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용인 이동에서 살다 왔는데 거기 제가 있을 때 화장장을 지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많이 막 그 프랜카드 걸고 그랬는데 지금 돈이 좀 도니까 이제 마을마다 지원 그때부터 계속 지원하거든요. 물론 그 관련 마을에는 지금 뭐 상당히 마을 기금이 넘쳐나서 뭐 해마다 뭐 한두 번씩 뭐 해외 여행도 하고 하여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추진하셨던 걸로 아는데 저기 조명호 군수님께서 이번 임기 중에 가령 뭐 TFL도 만들어서 가령 이장단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사실은 이건 그 마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여기 가능하면 어디 저기 괴산이나 증평까지도 안 나가고 거기 분들도 일로 오실 수 있게 이걸 좀 추진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화장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3일장을 4일장, 5일장까지 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나 충주로 못 가고 세종이나 문경까지 이렇게 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화장시설은 어떤 수익성을 떠나서 이건 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한 거고 그래서 우리 음성군을 비롯해서 증평, 진천, 괴산 이렇게 4개 군이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또 국비 지원 기준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1차 공고를 해서 2군데가 들어왔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때 저희가 면적을 10만 평 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게 10만 평을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임야 있는 쪽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타당성 조사 요구를 해보니까 산지는 25도가 넘어가면은 개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 가용 면적이 너무 적게 나올 거예요. 2군데가 다. 그래서 일단은 부적정 부지로 다 판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연장지나 이런 것을 좀 줄이자. 그래서 전체 면적을 한 7만 평 정도로 이렇게 줄이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지난 1월 달에 1월 3일인가요? 그때 다시 지금 노지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이번에는 아예 기간도 넉넉해졌고 왜냐하면 동의 이런 거를 받는데 100% 받게 하기 위해서 좀 넉넉히 줘서 지금 모집 공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이제 중부 4군이 공동으로 할 건데 지금 저한테도 문의도 많이 오고 보면은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청 준비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도 우리 음성군만 해도 몇 군데 되거든요. 근데 진천도 있고 또 괴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될지는 나중에 우리가 타당성 평가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아마 순위를 정할 거고 그 순위에 의해서 선정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중부 4군이 공동으로 이용하기에는 딱 맞는 시설로 될 것 같습니다. 전체가 화장도가 저희는 6기를 계획하고 있는 거고 상시 운영하는 게 4기입니다. 4기. 그 다음에 예비로다가 이 4기가 운영을 하다가 고장 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1기를 예비로 두는 거고 1기는 개장 분묘역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거 아니고 이제 개장해서 다시 화장하는 거 이렇게 해서 전체가 6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거기에 이제 마을 그 인근 주민이나 해당 마을에 이제 인센티브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센티브를 일시적으로 주는 건 150억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틀리게 되어 있고 해당 마을에는 뭐 매점 이용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줘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그 화장시설을 하도록 하는 게 공고 조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공고가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마을에서는 공고문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안녕하세요. 원남면 지역발전협의회장 허재현입니다.
먼저 우리 조병욱 교수님 원남면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원남면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병욱 교수님께서는 우리 음성군은 물론 원남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중앙부처로, 예산처로, 국회로 밤낮으로 뛰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방병원 관련입니다. 소방병원도 우리 전국의 62개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우리 발로 뛰시는 군수님이 그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의 혁신도시에 이게 들어섰다라고 봅니다. 소방병원은 아까 10대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수님께서도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 가족, 경찰 가족, 그리고 또 2월부터는 우리 청소년 소아과 및 산부인과가 개설됐다고 합니다. 이 병원이 조금 더 일찍 개원이 됐다면 우리 원남면 한겨울 지키고 있는 최재식 회장님께서 오늘 운명하셨습니다. 병원이 빨리 개원이 됐다면 그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살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저는 우리 조병욱 군수님께서 우리 음성군에 소방병원에 유치를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언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소방병원에서 우리 주민들은 인센티브 또는 혹시 MOU 체결을 맺어서 주민들이 이 도움을 빠른 입원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입원 치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소방병원이 이제 지난해 12월 29일 날 개설이 돼서 24일 날 현판식을 했고, 그리고 29일부터 일부 진료 과목,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진료 과목에다가 필수인 검사 3개 해서 8개 과가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데, 현재 소아과하고 산부인과는 일반인 진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은 다 사전 예약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는 진료가 안 되고 사전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고 이제 앞으로 나머지 진료 과목도 순차적으로 2개, 3개 이렇게 계속해서 추가로 다 개설을 하면은 6월에 여러 개 진료 과목이 다 개설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진행되게 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제 인센티브는 저희도 지금 소방병원하고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중점을 둔 것은 소방병원이 제대로 건축 공사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병원 장비나 이런 게 제대로 들어가서 제때에 빨리 개원되는 데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걸 집중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보면은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시내버스 시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음성 국민에 대한 어떤 혜택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못 챙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 1차로 제가 소방병원장님 만났을 때도 1차로 좀 문은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음성 국민에 대한 혜택을 좀 주셔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같이 논의를 해보기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당초에 한 1,4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우리 음성군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것은 200억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가장 많은 110억,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50억, 진천군에서 40억. 원래는 이제 150억이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때는 소방복합치유센터에 있었죠.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유치할 때는 우리 지방비를 도에서 50억, 그 다음에 시군에서 100억 이렇게 해가지고 150억을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하면서 이제 진천 음성이 같이 신청을 했었는데 진천이 우리 음성군으로 도와주는 걸로 결정을 하고
청주는 이제 탈락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음성군이 마지막에 소방청에 가서 PT를 하게 됐는데 다른 지역보다 지방비 부담액이 좀 적다. 예를 들면 뭐 300억 이상씩 이렇게 제한한 데도 있고 심지어 400억까지 제한한 데도 그때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을 늘릴 수 없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음성군에서 추가로 더 5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60억이었었는데 이게 110억이 된 거죠. 그렇지만 저는 후회를 안 하는 게 지금 만약에 그리고 이게 총 사업비가 1,400억에서 2,000억이 넘어갔거든요. 그만큼 지금 엄청난 투자가 부피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마 유치하려고 그러면은 500억을 이게 부담한다고 해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병원 유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 문제는 저희도 일정 부분 분비를 부담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할 게 많습니다. 그 의료 인력에 대한 기숙사도 더 줘야 되고 그 다음에 R&D 센터 이제 대학 교수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꼭 연구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R&D 센터들을 줘야 되고 연계된 사업들을 많이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국비 사업 위주로 돼 있고 거기에 지방비가 일부 들어가는 사업도 있는데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 문제도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음성군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들어주시고. 예, 안녕하세요. 문화사리 정석평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충청 내륙 고속가도로가 작년 11월 달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선은. 본선과 마을과 연결되는 그 국채도로가 많이 마을별로 개설되어 있는데 그 국채도로에 개설된 구간에 매놀인과 스틸그레이드 이런 부대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거꾸로 되고 역급에서 물이 안 빠지는 데가 많고 그 다음에 단체된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번명 같은 데는 그 마무리가 안 되고 장마 때 흙이 막 이 도로를 넘어오는 데도 많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암사리 같은 경우는 승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하차하고 마을로 올라가면 이 수로가 있다고 못 건너와요. 이런 미비사항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이게 본선을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부과로 하는 그 공사 관계는 아마 대전청에서 그냥 서비스 차원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게 6월 말까지 아마 한대요 공사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군 차원에서 이거를 전 구간 음성구간 전 구간을 조사를 해서 이런 미비사항을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대전청과 협의를 해서 이걸 빠른 시일에 조치를 해갖고 이용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마철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이 물이 넘치고 그러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 완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입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이제 도로가 새로운 도로가 나게 되면은 기존 도로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충청 내륙 고속가도로는 국도잖아요. 그럼 좀 새로운 도로가 국도가 된 거죠. 그럼 기존의 국도 이것을 지방도로 할 건지 군도로 이양을 할 건지 이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하단교차로에서부터 주도까지 연결되는 이 기존 국도는 지금 현재 지방도로 이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아마 관할을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그 이전에 지금 현재 원남 지역에 주로 문암이나 이쪽에 보천이나 이쪽에는 우리 군위로 이거를 이양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똑같은 얘기를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지금 아마 우리 담당 과장 오시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지시를 해가지고 이때 이거를 시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잘못되면 군비들여서 해야 되니까 그거 다 시정하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예, 고설교통과장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다 이제 파악을 했고, 그래서 수차례 이제 대전청에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3일 전에 그 공사 감독이 현장에 출장을 해서 배수 관련 문제는 대전청에서 검토를 하고, 교통 관련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단에 의뢰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앉으시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특히 그 이장님들이나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하고 같이 다시 한번 전체 전 구간을 부채도로에 대해서 전 구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공식 문서를 해서 대전국토관리청에 시정 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끝까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저는 오늘은 군수님께서 인사 말씀을 있었습니다. 저는 원남녀하고 만나서 결혼 20년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와서 사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 가서 친구들한테 너무 자랑해주고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친구들이 꼭 한국에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는 동네하고 원남 저시기하고 길이 예쁘게 포장해 주셔서 다닐 때마다 너무 편하고 좋아합니다. 시내버스도 무료해주고 다닐 때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난 저 아들 중학교 다닐 때 음성군에서 지원 주셨던 택시를 3년 동안 계속 태워주셔서 아침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주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잘 정착해서 이렇게 살고 계시는 거 보니까 정말 저도 흐뭇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음성군은 현재 외국인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에 두 번째로 높은 데입니다. 첫 번째는 전남 영안군이고요. 아마 거기는 그 계절제 근로자가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거로 이렇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군이 약 16.2% 공식적으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만큼 우리 음성군은 이미 다문화 사회가 정착이 돼 있는 거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주로 우리 원남은 시골 농사 지는 분이 많으신데 여러분 농사 질 때 외국인 없으면 지금 농사 질 수 없잖아요. 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기업 경영이 어려울 정도로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다문화 국가, 다문화 사회에 이미 들어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외국인 보시면은 좀 친절하게 해주시고 또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 이렇게 속히 적응을 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고요. 감사합니다. 예.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구 농촌이 지금 소멸해가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마을만 해도 작년 재작년에 10분이 돌아가셨는데 전입 신고자가 한 분 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9명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3년 전인가 신문에서 한번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는데 강진군이라는 데는 빈집을 갖다가 군에서 매입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수리를 해서 공고를 내는 거예요, 기존. 그런데 경쟁률이 10대 1이랍니다. 그래서 그 선별도 40대 이하 그 연령을 60% 이렇게 해가지고 보증금이 1년에 100만 원, 한 달 임대료가 10,000원, 이렇게 해서 인구를 농촌에 그 유입한 이런 정책, 성공적인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기사로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우리 음성군도 한 우선은 10채 정도만 실시해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그렇게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네, 저희 음성은 아직 그런 정책은 지금 안 하고 있고, 이제 살아보기, 시골에서 살아보기에서 우리 소위면 갑산이라든가 또 삼성 대실마을 이런 데는 1년 동안 시골 체험 겸 시골에서 살아보고 거기서 이제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 집을 구해서 이사를 오는, 근데 되게 거의 다 이사를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살아보신 분들은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강진군 사례를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골의 빈집 정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냐면 우선은 소유자가 가끔 가다 보면 다 쓰러져가지고 진짜 금방 이게 그런 것도 저희가 정비를 하고 싶은데 이제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면 정비를 못 하거든요. 근데 또 소유자는 정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철거를 하면 이게 나대지가 돼요. 그럼 또 세금 문제가 생겨요. 집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세금이 틀려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정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 강진군 사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만약에 어떤 그걸 뭐 매입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군에서 그거를 이제 임대나 이런 걸 할 때 리모델링을 통해서 세입자를 구해서 아마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질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야철 회장님밖에 안 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인자지회장 반양찬입니다. 군수님의 원남면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는 하수처리 지역 확대를 건의드립니다. 원남 하수처리 구역은 보천 1, 2, 보령 1, 2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지역은 개별 정화조에 의존하고, 그래서 생활 불편이 있고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남 소규모 하수 시설에는 일일 처리 가능한 하수 용량이 1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일 처리 용량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남지 그 상류에는 그 마송천이 있습니다. 그 마송천이 깨끗해야지 원남지도 또 깨끗해지고 더 관광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 확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수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 계속 그 하수처리 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마을이 다 하수처리 구역으로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하수처리 구역으로 선정이 돼서 공사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이제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이럴 때 지금 그런 지역이 아닌데나 정화조를 놓잖아요. 이렇게 처리하는데 이게 되면은 바로 그냥 하수처리 관이로 연결을 시켜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자세한 내용 우리 수도사업소장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수도사업소장 최재빈입니다. 지금 원남면 하수처리 시설은 100톤 규모로 운영 중에 있는데 실제 유입량은 1일 60톤 정도 들어와서 요용량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보천이나 저 주변 마송리 지역을 더 유입시키려고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게 올해 안에 되면 향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속 사업 추진할 예정이고, 하물 이쪽은 음성 처리장으로 펌핑해서 넘기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서 있습니다. 한번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승인 신청을 했다는 얘기. 예, 반영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조금만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손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장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원남면을 방문해 주신 교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남면의 노후 상수 관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증평군에서 노후화된 상수 관로의 누수로 인한 대규모 단수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저희 원남면에도 약 100km에 달하는 노후 상수 관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우나 노후화로 인해 누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긍정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좀 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이 먹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노후 상수관광 정비 사업으로 300m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간에 부터 398억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전년도에 공모사업, 한정부 공모사업으로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을 원남, 금왕, 생극지옥 하는 거로 398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올해 기본 및 시설 계획을 추진해서 향후 5년 안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원남면도 상수 대목에 2000년대 초라 노후화가 많이 2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노후화를 이제 기본 및 시설 계획 때 검토해서 교체도 추진하겠습니다. 김상훈 사목장, 일단은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데 시간은 이제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가 가만히 보니까 태양광이 순위에 굉장히 앞서 있는 것 같아서 두 가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는 거의 다 이제 해당이 되고 관심사항일 텐데 일반 이제 태양광 얘기가 아니고 저는 지금 이제 그 영농형 태양광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얘기 조금 전에도 군수님은 그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그 법제화 때문에 요즘 참 전에는 안 갔던 그 국회에 열심히 논의도 하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그 농민들에게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에다 뭐 시설에 그런 축사나 이런 지중이가 아니고 농사를 지면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관계를 정부에서도 취합을 하고 준비 중인데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시면은 우리 음성군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민들에게 이게 평생 런닝 비슷한 어떤 그런 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남는다고 그래서 그냥 그런 말씀드리는데 꼭 좀 신경 쓰셔서 앞으로 뭐 선거 끝나야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좋은 말씀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영농형 태양광이 뭐냐면은 위에가는 태양광을 하고 밑에 농지에는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식물 중에 우리가 농작물 중에 음지에서 잘 자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음지에서 햇빛을 안 보고 그런 거는 거기다 영농형 태양광 위에다 설치하고 그래서 이게 높이가 뭐 이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위에는 태양광을 설치하고 밑에는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태양광으로 발전 소득을 올리는 거고 밑에는 또 농사져서 소득을 올리는 거고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이제 최종 모델이 어떻게 나오질 않아서 보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고 최종 모델이 나오면 아마 정부 차원에서 보급을 할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만 원씩 회비를 내셔가지고 아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오늘 송재엽 우리 회장님이 참석해 주셨는데 송재엽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하실 질문을
슬라이드 보면서 아, 그러셨어요? 잘 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원남면 발전에 군수님께서 이렇게 수고 많이 하시고 오늘 여기 저는 귀농한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만 그걸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민자치의 최민수입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난주 김인수 회장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 보금 자리가 아마 40세 이하 청년들 위주로 해서 저는 그렇게 제가 알고 들었는데요. 혹시 인원이 다 충동이 안 되더라도 혹시 타 지역이나 원남 면이나 음성읍이나 군내 이상이라도 얼마나 다만 계속 입주를 할 수 있는 건지 또 그런 생각도 저도 여쭤보고 싶고요. 아무튼 아까 처음에 이제 준공 완료는 어디 될 거라는 건 아까 군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읽은 사항이 없어졌고 두 가지가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는 40세 이하에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 어차피 우리 음성군이 인구도 좀 증가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남에 젊은 청년들이 없기 때문에 이분 만약에 40세 이하가 30명이 들어왔다고 여러분 가정을 우리 상상대로 음성인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남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올 건지.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회단체 활동하는데 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또 주민자치 이런데 이러한 40세 이하의 청년들이 만약에 함께 하게 된다고 그러면 30명이 한 단체에 5명씩만 들어간다고 해도 몇 개 단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1순위는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LH에서는 여러분 행복주택 아시죠? 행복주택. 이 행복주택이 입주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 가지 엄청 많이 따져서 하는데 이게 초기에 모집할 때는 입주 조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가구를 줬는데 100가구뿐이 안 나갔어. 그러면 대박 확 완화를 해서 이렇게 모집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100가구 나가서 400가구가 남았어도 그 지원 조건을 조금만 완화해서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또 몇십 명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조금 완화해서 결국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일시적으로 한 번에 많은 거를 이제 가격을 확 낮춰버리면은 정말 그 행복주택에 꼭 들어와서 거주해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혜택을 많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저희도 이제 한 번에 확 낮출 거 아니고 만약에 입주가 더 됐을 경우에는 조금씩 자격 요건을 낮춰서 그 마지막에 가면 우리 관내 거주자도 풀 수가 있겠죠. 정이 입주자가 없다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분 손 들어주시고. 네, 거의 끝나는 시간에 마이크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공 1, 2의 문익수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우리 원남면에 독거노인에 포함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원남면의 인구가 약 3,000명에 달하는데요. 그중에 독거노인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579명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5분에 1분이 독거노인에 속하는 것입니다. 독거노인을 위해서 군에서 많은 지원 정책을 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애로되는 사항에 더 보충을 받고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의료복지입니다. 의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독거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이동수단입니다. 군에서 택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일반 택시를 이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담이 되고 또 1,000원에 이용하는 택시는 너무 수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각 이웃들이 그 불편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만은 군에서 더 증편을 해서라도 각 원남면뿐만 아니라 우리 음성군에 그러한 편의를 더 제공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그걸 여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 중에 속해 있는 국가유공자 우리 음성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여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정확한 파악의 숫자는 아닙니다. 그 중에 우리 원남면에 5분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제가 3분을 파악을 했고 3분 중에 한 분은 작년 10월에 돌아가셔서 2분만 파악이 된 상태고 2분은 소재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5분 중에 2분은 소재지 불확실하고 2분은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77세, 현재 77세 이후 되시는 연세를 가지신 어른들인데요. 이분들이 귀국을 해서 고역제 판명을 받은 상태에서 또 받지 못한 상태에서 5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받은 판정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어요. 받지 못한 분들은 고역제를 알으면서도 고역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원어처하고도 연계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긴 한데 군에서 이러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셔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혜택이라든가 각종 지원 혜택 이런 걸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군에서 계획은 어떠신지 이분들이 대개 다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계층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동안 시니어에서 실태조사 연구원으로 활동을 해서 아는 지식과 나름 불편사항들을 이런 것을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군수님한테 여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은 독거노인 문제는 뭐 이게 점점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특히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우리 원남면도 지금 고령화율이 50%가 넘었거든요. 절반 이상이 노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고령화율이 높은데 특히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생활지원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금 가고 방문도 하고 또 전화로다가 그 안부도 여쭙고 이런 것을 지금 해서 독거노인들에 대한 생활 이런 실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협회하고 금왕의 노인복지관 두 군데서 전담을 해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동수단 문제는 지금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한정 이걸 확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내버스 정류장으로부터 400m까지가 지금 돼 있고 그 이내에 들어오면 행복택시 운행이 안 되고 그걸 벗어나면 행복택시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돼 있어서 그리고 횟수는 지금 6회 정도로 하루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고역제 환자 국가유공자 판정 재판정 문제는 그 이제 국가보훈처 소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실태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이게 있습니다. 그 고역제 환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지정 병원이 있거든요. 지정 병원을 갈 때는 우리 월량 참전 전후에
저희가 이제 차량을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해드렸는데 거기서 수송을 해서 병원에 보험병원 같은 데 가는 곳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인가 가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데를 갈 계획이 계시다면 그런 걸 좀 알아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대답해 주시는 우리가 우리 보면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네. 예,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우리 영국순 회장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신다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먼저 조병옥 군수님과 우리 여러분 원담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제 마이크 안 줄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저는 여성 바우처 카드 그 연령을 72세에서 75세로 이렇게 늘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왕 우리 음성군에서 먼저 이렇게 나이를 늘려주신 것처럼 지금 17만 원인데요. 20만 원으로 좀 증액을 해줬으면 해서 우리 여성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여성 바우처 카드가 정말 우리 여성 농업인들한테는 큰 힘이 됐어요. 정말로 화장품도 살 수 있고 예쁜 옷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참 행복합니다. 군수님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그 돈 얘기가 나오니까 다들 좋아하시네요. 이거는 뭐 저희 음성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장군수 회의나 이런 게 있거든요. 시장군수 협의회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충청북도 시장군수 협의회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하면 거기에서 이걸 안건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에 또 안건으로 올리거든요. 그럼 거기서 만약에 이게 채택이 되면 이제 부처로다가 건의사항이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거 건의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마무리할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조병옥 군수님이 성실한 답변으로 우리 음성 군점이 더 소통되고 공감이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군수님의 마무리 인사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자료하고 계신 우리 원남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되고 또 여성 바우처 같이 전국적으로 해당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기 담당 과장들이 다 와 있기 때문에 다 부임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마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사가 나갈 건데 그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와 같이 우리 음성군은 여러분이 바로 우리 음성군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정말 겸허히 잘 받아들여서 우리 음성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민 모두가 지금보다 조금 더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러한 대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오늘 혹시라도 말씀 못하신 게 있으면 우리 면을 통해서 건의사항을 주시면 똑같이 또 이렇게 처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최영규 농회장님, 반재현 이장회 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박종천 또 우리 재청 연맹 회장님까지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든 단체장님들 함께 해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설 명절 이제 바로 설 명절 연휴 시작되는데 설 명절 연휴 가족과 함께 또 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늘 건승하시는 기원드리겠습니다. 원남면 파이팅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